안녕하세요, 유나입니다. 숙면 못 취하는 분들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실은 고백하자면 저도 얼마 전까지 불면증이었어요. 그리고 극복을 했어요. 극복을 하면서 잠 못 자는 분들은 이 내용은 아셔야겠다. 자기 전 핸드폰 안 된다, 불빛 다 차단해라, 이런 뻔한 이론 아니고요. 이제 실제 불면증을 극복해보니 일반적인 이론과는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불면증이 한 달이 넘어가면서 좀 심각성을 느껴서 병원 상담도 받고 관련 서적을 좀 많이 뒤졌어요. 이제 제가 효과본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면제나 수면 보조제 같은 걸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에요. 당장 잠을 잘 수는 있지만 약 없으면 못 자니까 평생 약을 먹을 건 아니잖아요. 첫 번째 솔루션은 내가 뭐 때문에 불면증인지 원인을 파악해야 돼요. 가령 컴퓨터, 폰, 이런 블루라이트, 맥주 마시기의 각성 효과, 이런 게 숙면의 방해 원인이라면 이걸 안 하면 돼요. 근데 머릿속이 과부하다? 이런 머릿속이 정리가 돼야 잠을 자고요. 화병이 났다? 그럼 화근을 해결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이건 실제 스토리인데 한 여자분이 심각한 불면증인데 상담을 해보니 화병. 근데 원인을 찾아보니 남편. 오랜 기간 남편이 이제 본인 가족 편 만들고 또 아내분은 인정해주지 않고 이런 게 길어져서 굉장히 힘들었다 해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침대에 누우려고만 하면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그리고 자려고 눈만 감으면 막 오만 속상한 기억들이 터져 올라오는 거죠. 그러다 잠이 깨고 만성 불면증이 되어버렸죠. 이게 되게 심각한 건데, 문제가 이 엉켜있는 실타래를 풀지 못하니까 진짜 불면증에 좋다는 다른 건 다 해봤대요. 근데 효과를 못 보는 거죠. 이제 이 여자분은 병원의 도움을 받은 케이스인데, 이제 부부가 함께 상담을 받았고 이제 남편한테 말투, 행동 이런 구체적인 변화에 주문을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여자분이 이 자신의 스트레스를 남편과 함께 풀 수 있다는 자신감, 안정감, 자존감 이런 걸 얻어서 만성 불면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만에 빠른 회복세를 보인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솔루션이, 잠이 안 온다, 그럼 약이나 보조제로 해결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원인이 뭔지부터 파악해서 그걸 없애는 노력이 먼저 필요하다. 사실 우울증의 첫 번째 증상이 수면장애라고 해요. 실제로 불면증 환자들의 인성검사에서 대부분의 환자가 화를 발산하지 못하고 혼자 마음속에 담아두고 해결하려는 경향 때문에 그 안에서 쌓이는 스트레스가 바로 불면증으로 이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두 번째 솔루션은 걱정을 체계적으로 하기. 그러니까 걱정하는 시간을 따로 만들라는 거예요. 자려고 누우면 온갖 걱정거리가 머릿속에 꽉 차죠. 이걸 잘 때 하지 않도록 하루에 1시간씩 걱정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당장 내일 걱정, 일주일 걱정, 한 달 걱정, 걱정의 시간을 만들어서 미리 걱정거리를 생각하고 정리하세요. 네, 예상은 했지만 저의 불면증의 원인은 머릿속 과부하. 제가 안 되겠어서 이제 동네 병원에서 스트레스 검사, 면역력 검사, 그리고 이제 피 뽑으니까 뽑은 김에 영양소 검사까지 다 했어요. 역시나 스트레스 지수 별로 안 좋게 나왔고요. 면역력 검사, NK세포 수치 검사죠. 최저, 정확히는 검사 불가 수치가 나왔어요. 아예 안 나왔어요. 잠을 못 자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했던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영양소 검사에선 매우 좋은 상태가 나오는 거예요. 막 D 수치, 철분 수치, 호르몬 수치 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쌤 말도 보통은 면역력이나 스트레스가 이 정도로 안 좋게 나오면 서 있지 못하는 분들도 많대요. 근데 평소 관리를 너무 철저하게 하니까 그나마 버티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쌤한테 막 질문을 했어요. 뭘 더 할까요? 운동을 더 할까요? 그랬더니 일을 줄이세요. 스트레스 수치를 낮춰야죠. 정작 나는 괜찮아 라고 느껴도 내 몸에서 받아들이는 스트레스는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닥친 숙제는 일을 그만둘 순 없고 일단 머릿속을 정리해보자.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 거야? 이걸 정리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출시한 제품들이 많잖아요. 이너뷰티 제품, 화장품 기초, 영양제들, 제품에 얼굴 스티커 붙이고 개발 참여, 기획 참여 이런 건 전 안 좋아해서 제가 다 하는 병에 걸려 있어요. 아이디어 기획부터 디벨롭, 하물며 단상자 문구, 상세 페이지 문구 하나하나까지 다 제 컨펌을 거치거든요. 모든 제품 정보를 암기를 하죠. 암기한 걸 유지를 하죠. 제 본분인 유튜브 기획도 해야 되고 편집도 제가 하거든요. 최근 시작한 팟캐스트도 기획하고 내년 신제품 기획도 들어갔고 디자인 기획도 들어갔고 제품 기획도 들어갔고 또 모든 제품 모델 제가 직접 하고. 인간의 뇌가 무한이라고 하는데 아닌가 봐요. 그래서 일단 제가 철인이 아니라는 걸 받아들였고 지금 제가 진행하는 일들 중
조금 덜어내도 되는 일들을 솎아냈어요. 이제 알려드린 걱정하는 시간을 따로 만들어서 이걸 했거든요. 솎아내기. 뭔가 책상을 정리한 것처럼 머릿속을 정리를 했더니 확실히 예민함이 내려가고 누웠을 때 뭔가 머리가 복잡해지던 현상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세 번째가 양 세지 말 것이에요. 양이든 염소든 동물 세지 마세요. 이거 효과 없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세고 있잖아요. 각성 호르몬이 올라가서 어느덧 해 떠요. 세는 거 하지 마시고 나에게 축복이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자려고 베개에 머리를 대면 잠을 깨게 하는 건 좌절이나 스트레스지 평온으로 잠이 달아나진 않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내가 가진 축복으로 밀어내는 방식. 예를 들어 짐 고든이라고 막 수십억 달러 사모펀드 설립자인데 수면 장애가 있대요. 근데 이 사람은 한밤중에 깨면 억지로 자려고 해도 효과 없는 거 아니까 그때 그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축복을 떠올린대요. 자식과 손주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축복을 한 명, 두 명 세워보는 거죠. 그럼 평온하고 행복한 분량이 커지면서 불안한 마음이 내려가니까 숙면이 오는 거죠. 누구나 기쁨도 슬픔도 겪잖아요. 만약 회사에 날 괴롭히는 상사가 있다. 아님 날 열받게 하는 친구가 있다. 그 사람들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날 응원해주는 가족, 친구, 연인 한 명, 두 명 떠올려 보세요. 반려동물도 좋고요. 내가 가진 축복이 뭐 물건일 수도 플랜일 수도 있어요. 그냥 날 편안하게 해주면 돼요. 사실 누군가 때문에 화가 나서 잠이 안 올 때 그 사람을 가엽게 생각하는 순간 잠이 온다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이 화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대체가 되는 게 숙면엔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중요한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 지켜줘야 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전 이것들을 지키면서 효과를 더 많이 봤거든요. 이제 먼저 잠이 안 올 때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 잠이 올 때만 잠자리에 누울 것. 이제 뒤척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각성 호르몬이 올라가기 때문에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졸릴 때 누워라. 두 번째, 잠에 대한 부담감 내려놓을 것. 나 또 못 자면 어떡하지? 내일 중요한 일 많은데. 이 강박 자체가 각성 호르몬 수치를 올려요. 못 잔다고 세상 망하진 않아. 이런 마음으로 마음 편히 가지세요. 그래도 잠이 안 온다면 버티지 말고 나갈 것. 일어나서 침실 밖으로 나가세요. 거실에서 독서를 하거나 명상을 해봐도 좋고요. 가볍게 움직이는 것도 좋아요. 그러다 졸리면 들어가세요. 이 패턴을 잠이 올 때까지 반복. 버티고 누워있는 게 안 된다는 뜻. 그리고 평소 지키면 좋은 생활 패턴이 있어요. 왼쪽 몸 자주 사용하기. 오른손잡이는 좌뇌, 왼손잡이는 우뇌가 발달한다고 하죠. 그래서 오른손잡이인 분들은 왼손으로 가방 들기, 왼손으로 전화 받기, 왼손으로 컵 들기 이렇게 발달이 덜 된 뇌를 자극시키는 게 숙면에 효과적이라고 해요. 그리고 수면 전용 옷. 잘 때만 입는 옷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집인데 어때? 그냥 깨어있을 때 집 내에서 입지 마세요. 그냥 잘 때만 입으세요. 이 옷만 입으면 졸립다가 되는 수면 습관인 거죠. 왜 침대에서 다른 일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침대만 보면 이 옷만 입으면 졸립게 되는 일종의 훈련인 거죠. 그리고 이건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햇빛과 친해지는 습관. 오후 3시 이전에 햇빛을 받는 게 좋고요. 이제 1시간 이상 충분히 쬐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밤에 수면 호르몬이 생성이 되고 이 햇빛은 우울증 치료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으니까 참고. 그리고 잠드는 시간에 상관없이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수면 리듬 때문에. 혹시 낮잠 자는 분들은 30분 이상 넘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밤잠에 방해되지 않도록. 그리고 하면 안 되는 것도 몇 가지 있어요. 이건 아는 내용도 있으실 텐데 첫 번째가 야간 운동은 절대 금물. 사실 수면장애가 있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운동은 자기 5시간에서 6시간 전에 끝마치기. 시간이 반밖에 안 된다 이러면 가볍게 걷기. 그리고 수면 직전에 반신욕도 금물. 반신욕을 하면 체온이 오르잖아요. 이 체온이 떨어져야만 수면 호르몬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잠들기 최소 2시간 전. 그리고 수면장애 있는 분들은 배고픈 공복 상태로 자는 거 금물이에요. 어머 하면서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이론상으론 잘 때 위장에 음식물이 남아있는 게 좋지 않다고 하지만 허기짐 때문에 잠이 못 드시는 분들은 약간의 허기를 채우는 게 도움이 돼요. 대신 아무거나 말고 연두부, 데운우유, 바나나, 달걀 이 정도로 소화에 무리가 없는, 그리고 이렇게 수면에 도움이 되는 트립토판이 들어있는 음식들. 마지막으로 절대 안 되는 음식은요, 많이들 아실 텐데 알코올, 카페인, 매운 음식, 그리고 담배, 니코틴 다 안 좋죠. 근데 특히 당분 많은 음식, 이너뷰티 아닙니다. 당이 수면 리듬에 혼란을 주거든요. 감자, 밀가루, 흰빵 이런 것도 당연히 안 좋은데 특히 아이스크림. 기름과 당을 뭉친 게 아이스크림이라고 하잖아요. 고지방이 수면을 방해한다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늦은 밤에 먹는 아이스크림은 각성제를 먹는 거랑 같아요. 나 이런 음식들 못 끊어 하신다면 잠들기 최소 6, 7시간 전에 드세요. 사실 모두에게 효험 있는 수면 특효약은 없어요.
각자의 이유가 다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내 불면증이 지속되는 이유를 이해하는 게 가장 먼저. 저도 매번 괜찮아 병이 있었어요. 그래야 괜찮아지는 거라 생각이 들어서. 근데 괜찮다며 희생한 거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구루미님들, 난 항상 괜찮다 생각하지 마세요. 안 괜찮아요. 그리고 안 괜찮아도 돼요. 구루미님들, 아프지 마세요. 내 건강은 내가 스스로 챙겨야 돼. 그리고 그러려면 조금은 이기적이어야 돼요. 주변을 챙기고 싶어도 내가 건강해야 챙기죠. 내 건강이 먼저예요, 꼭. 명상 질문이 되게 많은데 잠이 안 올 때 명상이 분명 도움이 되는데 잘 안 되는 분들은 그냥 남이 해주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좋은 얘기를 듣고 있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사실 이런 내용들을 그냥 듣는 용이니까 제가 언제든 쉽게 들으시라고 팟캐스트에 조금 올리려고 하거든요, 꾸준히. 지금까지는 뷰티 팁들 위주로 많이 올라갔는데 이제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도 꾸준히 올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언제든지 부글부글 하실 때 들으세요. 조금씩 나아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힘내시고요. 오늘은 푹 주무세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